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사내 커플이었고 결혼하고 3년 뒤 아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잠깐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현재는 다른 회사에 취업해 워킹맘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하는 엄마들처럼 일하랴 육아하랴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아직도 설레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힘들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 이런 게 가족이고 행복이지.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는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큰데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시아버님과 돈 때문에 마찰이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얼굴도 보지 않고 있는데 시아버님은 확신하건대 저 때문에 돈도 잃고 아이들도 잃었다며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코 일부러 시아버님을 망하게 한 적도 없고 남편을 뺏어오지도 않았는데요. 이건 다 전적으로 시아버님의 잘못이자 남편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시아버님을 더는 못 보겠다고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저와 아이들을 선택했고 이로써 시아버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셨는데 그 이전의 신우 역시 시아버님과 손절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용색하고 욕심도 많고 인정이라고는 털끝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시아버님에게 무언가 많이 바랬던 것도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저 역시 많이 속상했어요. 어느 며느리가 처음부터 시부모님이랑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편할 수는 없는 관계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래도 시아버님과 자주 왕래하고 또 살펴드릴 마음이었는데 역시 사람 일이라는 건 마음처럼 안 되는가 봅니다. 참고로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 이혼했다 들었어요. 그때 시아버님은 남편을, 시어머니는 신우를 데리고 헤어지셨는데 시어머니가 3년 뒤 경제적인 사정으로 신우를 시아버님에게 돌려보내셨대요. 그리고 속 좁고 옹색한 시아버님이 그렇게 신우를 붙잡고 시어머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다는데 그 일로 신우와 사이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더군요. 신우는 늘 집을 나가고 싶다 했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빠인 남편이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다고 했는데 자기도 그땐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동생이 바라는 만큼 나설 수는 없었다며 그 점을 두고두고 미안해했어요. 결국 신우는 고등학교 시절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공부는커녕 빨리 돈이나 벌며 독립하고 싶다고 엇나갔는데 그래도 좋은 인연을 만나 22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제도에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철이 많이 들었는지 남편과는 종종 연락을 한다고 했어요. 조카들 사진도 보내주고 또 신우 생일이나 조카들 생일 같은 날에는 남편도 크게 한 턱씩 쏘는데 떨어져 지낸 후 더 애틋해진 남매였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신우가 못 온다고 했을 땐 저도 많이 서운했는데 시아버님과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왜 자식도 등을 돌렸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군요. 그만큼 시아버님은 제 기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셨는데 세상 안 좋은 건 다 갖춘 사람 같았어요. 직업이 건설 현장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 말도 거칠고 금방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시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건 남편이 그런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건 전적으로 남편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목표가 있었어.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 내 가족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 잘못도 모르고 주변 탓만 하면서 인생 한방이라고 허황된 꿈만 꿔서 빚만 만드는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우리 아버지랑 반대로 살면 될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 아, 그랬구나. 나는 진짜 몰랐어. 나는 자기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의외네. 우리 자기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기특해. 너무 잘 컸잖아. 남편은 저보다 5살이나 많으면서도 제 말에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겪은 아픔과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아물지가 않은 듯 했는데, 그래서 더 제가 남편을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언급한 대로 저희는 회사에서 선후배로 처음 만났고 서로 많은 시간을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졌는데, 남편은 뭐랄까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남편을 아는 회사 사람 대부분이 좋아했어요. 그중에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제가 또 소유욕과 승부욕이 남다르다 보니 남편에게 고백도 먼저 했어요. 다른 여자한테 남편을 뺏기기 싫었거든요. 그렇다고 단순히 승부욕 때문에 남편과 만났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원래 말이 잘 통하는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향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거기에 플러스 관심사까지도 잘 맞아서 어느 날은 일적인 대화보다 사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할 때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여자친구들과는 자주 수다 떨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랬는데, 사귀는 남자도 아니고 그냥 아는 회사 동료 남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재밌다 보니 너무 신기했죠. 심지어 5시간도 금방 지나갔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지루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남편을 그야말로 제 남편감으로 요리조리 보게 되었고, 거기에 승부욕이 발동해 고백을 해버린 거죠. 심지어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어요. 이쯤 되면 제 성격이 어떤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성격이 많이 급한 편이거든요. 그러니 저의 고백을 받고 남편이 많이 당황했는데, 처음엔 자기 놀리냐며 15살 소년처럼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리고 밤새 제 고백에 설레서 잠도 못 잤다며 다음날 다크서클이 가득한 얼굴로 출근을 했는데, 그 모습도 얼마나 순수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 후 저는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남편한테 어필하며 시간을 보냈고, 어쩌면 남이 봤을 때는 제가 남편을 졸졸 따라다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자신있게 밀어붙였는데, 나중엔 남편도 좋다 해서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라던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연애보다 결혼이 더 하고 싶었기에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도 남편은 많이 당황했어요. 아니, 혜선 씨는 원래 그렇게 성격이 저돌적이에요? 우리 이제 사귀기로 한... 그치? 이제 사귀기로 했는데 결혼이요? 아, 당황했어요. 아니, 나는 승현 씨가 너무 좋으니까 처음부터 연애보다는 결혼하고 싶어서 사귀자고 한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해요? 혹시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남편은 살면서 저같이 불도저 같은 여자는 처음 봤다며 여자가 저럴 수도 있구나 신기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성급한 저를 많이 말리며 연애랑 다르게 결혼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를 어린아이 타이르듯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는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땐 저도 제 성격대로 더는 밀어붙일 수는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싫다고 고집을 부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괜히 싫다고 했다가 남편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너 같은 여자는 너무 무섭다고 결혼은커녕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되니까 그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2년 말도 안 되고 1년도 다 채울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었죠. 남편도 제가 너무 좋으면 저처럼 당장 결혼이 하고 싶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전제로 남편과 연애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는데, 성격 급한 저도 지루할 틈 없이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2년 8개월을 연애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냅둔 남편이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솔직히 누가 먼저 하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본의 아니게 튕긴 것 같다며 제가 자존심이라도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이렇듯 어찌 보면 여자인 저보다 남편이 더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더 좋았던 저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양가 허락을 받기 위해 그 일을 이야기하는 중 남편은 할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내가 전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여유가 많이 없어. 그래서 우리 결혼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은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고 투자했다 사기당하고 빚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그거 대신 갚아주느라 모은 돈도 별로 없어. 나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나라도 괜찮아? 나는 솔직히 연애를 더 해도 좋아. 한 2년 정도 자기가 기다려줄 수 있으면 그때는 진짜 독한 마음으로 돈 모아볼게. 어때? 뭐? 나더러 2년을 더 기다리라고? 싫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2년이면 내가 몇 살이야? 그리고 그까짓 돈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랑 자기가 같이 버는데 설마 우리 둘 굶게 하겠어? 그래도 내가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돈이 장난이 아니던데. 집도 그렇고 신혼여행도 그렇고. 자기야,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나는 단칸방 월세도 자기랑 같이 살 수 있으면 거기가 초호화 대단지 아파트고 스위트 호텔이야. 신혼여행? 그거 돈 모아서 나중에 가면 되지. 나는 그냥 우리가 결혼했다는 가락지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 뭐? 가락지? 자기 조선시대 여자냐? 그만큼 다른 건 다 필요 없단 소리야. 나는 자기가 명품이고 자기가 제일 소중해. 그니까 그까지 돈 때문에 자꾸 이러지 마. 내가 결혼하면 자기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정말 못 말려. 그런 말은 원래 남자가 하는 거거든. 좌우간. 성격도 급하고 저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지? 나 몰래 사고치고 그러면 안 된다. 당연하지. 하나부터 10까지 자기랑 다 상의할 거야. 그니까 우리 그냥 결혼하자. 저는 남편한테 그딴 건 아무 상관없다며 결혼하자고 했어요. 본의 아니게 두 번째 프로포즈도 제가 한 꼴이 되었는데 저는 그것도 상관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데 돈이 적으면 어떤가요? 그리고 제 말에 마음이 놓였는지 남편이 활짝 웃었는데 그 웃는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또 짠해서 그날 저녁 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아니, 통보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네요. 엄마,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내가 전부터 만나는 남자 있다고 했잖아.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든? 당연하지. 근데 말이야, 저쪽 집 지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뭐라고? 그 남자가 그렇게 말했어? 우리 집은 돈 안 보태줄 거니까 너더러 다 해오래? 엄마는 우리 승현 씨 그런 막대 먹은 사람 아니거든? 우리 승현 씨 좋아하네. 너는 뭐가 아쉬워서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너 좋다는 남자를 만나도 모자란데 왜 그렇게 벨도 없이 그 남자한테 목을 매는 거야? 너는 자존심도 없어? 여보, 그만해. 우리 딸이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렇지. 좋아해도 그렇지. 무슨 이렇게 개떡 같은 통보를 하냐고. 그래서 저쪽은 한 푼도 못 주니까 뭐 어쩌라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나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도 승현 씨랑 결혼하고 싶어. 번듯한 신혼집 없어도 상관없고 남들처럼 다 갖춰서 시작하지 못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 아쭈? 여보, 혜선아, 물론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지. 근데 또 결혼이 현실이라 너 그러다 시집가서 고생할 수도 있어. 그때 네가 그랬잖아. 그 남자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뭐 이미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승현 씨도 어머니 얼굴을 많이 못 봤는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자옥 오빠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 홀씨 어머니도 문제지만 홀씨 아버지는 더 문제야. 그 양반 뒤치다거리가 결국 네 일이 되는 건데 너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지? 돈이나 많은 양반이면 그것도 그대로 넘기려 했더니 뭐? 지원을 못 해줘? 그만큼 어려운 집에 시집을 간다고 네가? 엄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내가 좋다고 하잖아. 시아버님이랑도 사이 좋게 잘 지내면 되지. 혹시 알아? 나를 엄청 예뻐해 주셔서 더 편하게 살지. 웃기는 소리 안 해. 예뻐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예뻐하는 거야.
마음으로 예뻐하는 건 하나도 소용없어. 엄마는 진짜 네가 이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현실을 모르는 건데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나도 알아. 힘들 수 있고 고생할 수 있지. 엄마가 생각한 대로 내가 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라는 거야. 내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산 시간이 몇 년인 줄 알아?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든 피해 안 주려고 해. 엄마도 우리 승현 씨 보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 미안할걸?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얼굴이라도 보고 결정하자. 혹시 알아? 우리 딸보다 그 남자가 더 좋을 수도 있어. 무슨 개코 같은 소리라는 거야. 내 눈에는 고생길로 가는 게 훤히 보이는데. 그게 고생길이라도 지가 가고 싶다고 하잖아. 누가 떠밀었나? 지가 지발로 간다는데. 고혜선, 너 아빠 말 똑똑히 들어. 이건 전적으로 네가 결정했다. 나중에 후회하니 어쩐다니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대신 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승현 씨 내가 집에 데리고 올 건데 그 사람한테 눈치 주거나 상처 주기만 해. 특히 엄마 조심해. 아주 가지가지한다. 네가 이러는데 내가 그놈이 예뻐 보이겠니? 데리고 엄마 와봐. 내가 아주 깐깐하게 볼 거니까. 그때 저희 엄마는 거의 제 결혼을 허락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떡하든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결혼을 반대할 생각이 훤히 보였는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남편을 데리고 집에 온 날 저희 엄마 마음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그때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게 없었는데 그냥 저희 엄마도 남편의 인품에 반하고 말았던 거죠. 예의 있고 작은 하나도 자기가 하려는 모습에 저희 엄마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나중엔 미처 준비를 못했다며 근처 마트에 가서 닭을 사다 삶아주겠다고 허둥지둥 나갔는데 제 생일에도 귀찮다고 뭘 많이 안 하는 엄마가 4인 식탁이 꽉 차도록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도 나중엔 바리바리 싸서 들려보냈는데요. 아버지랑 둘이 산다며? 그럼 변변한 반찬도 없을 텐데 이거 들고 가요. 그리고 아빠로 반찬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손이 커서 충분히 나눠줄 수 있거든. 엄마가 무슨 손이 커. 맨날 귀찮다고 반찬 가게 가잖아. 너 조용히 해. 내가 하면 또 끝장나게 해. 너는 알면서 그러니. 그리고 어려워하지 말고 자주 놀러와요. 에휴, 이렇게 성격 좋고 예의 바른 청년이 어쩌다 우리 딸을. 여보, 아니 너무 고맙다고. 아버지랑 상의해서 빨리 상견례 날짜 잡아요. 하기로 했으면 얼른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저희 엄마는 완전히 정식으로 사위가 되기도 전에 남편 바라기가 되었고 양가 도움 하나도 받지 않으면 저희가 너무 힘들다며 무려 2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혹여 사위가 눈치를 보거나 기분 나빠할까 마음을 많이 쓰셨는데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그 돈 안 받고 싶었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돈 나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서 눈 딱 감고 그 돈을 받았죠. 사실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꽤나 넉넉한 집이었거든요. 엄마는 전업주부셨지만 아빠가 부동산을 크게 하셨고 거기에 부동산 관련 투자 사업도 꾸준히 하시고 계셔서 저희 아빠 명의의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때문에 노후 자금도 차고 넘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있으니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그에 반면 시아버님은 손대는 족족 망해 갚아야 할 빚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를 도와줄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일부 돕고 또 당신이 벌어 그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하는 거였고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서도 시아버님은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놈의 한방타령은 계속되었는데 시아버님은 언젠가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갖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아, 참고로 저희 시아버님은 건축설비 기사예요. 그나마 기술이 있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큰 돈은 아니더라도 웬만큼은 돈은 벌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냥 자기 기술로 착실하게 사셨다면 돈도 제법 모으고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한방 타령에 맨날 빚만 갚는 신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그때까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다행이었지. 저걸 다 남편이나 제가 해결해야 한다면 어쩌면 불도저인 저도
결혼까지는 힘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빚이 대다수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댁 지원 10원도 없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문제의 씨앗은 벌써 꿈틀거리고 있었더군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 시아버님이 저희 아빠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결혼 전 상견례를 할 때 저희 아빠가 시아버지에게 자기 명함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당신 지갑에 바로 넣더니 무슨 계기로 저희 아빠의 명함을 다시 보셨는지 자기가 꼭 저희 아빠를 만나야 한다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사돈지간끼리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서로 상부상조하고 호영호재하고. 그럼 너희들도 좋지 않냐? 나도 혼자인 마당에 좋은 친구 만나서 남은 인생 즐기고 싶다. 아, 근데 저희 아빠는 많이 바쁘신데? 알아. 그래도 그 직업이 사람 만나는 직업 아니냐? 나는 기술이 있고 니네 아버지는 정보가 있으니 이 얼마나 환상의 짝꿍이냐고.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더 잘 지내고 싶다는 의미로다가 네가 나서서 다리 좀 튼튼하게 놔봐. 저는 순진한 건 아니었지만 그땐 시아버님이 저희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알겠다고 했어요.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집에서 저희 결혼식에 많은 돈을 지원해줬다는 걸 시아버님이 알고 계셨기에 그게 고마워서 그러시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 아빠에게 얘기해 약속을 잡아드렸고 장소까지 제가 알아봐 예약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아버님은 단순히 저희 아빠와 친분을 맺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고 자기도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며 저희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저희 아빠가 많이 난감했다고 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 돈을 잃게 되면 그건 또 부담이고 거기에 제가 또 가운데 끼어 있으니 좋게 거절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며 자기 노후 자금만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몇 날 며칠을 졸랐다고 하는데 결국 저희 아빠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옥 아파트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투자하는 쪽은 아무래도 금액 단위가 높아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교적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소개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 시아버님이 그 정도 돈도 융통할 수 없다는 거였죠. 아마 제 기억에 그 구옥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아무리 대출을 낀다고 해도 대출이 50%밖에 나오지 않아 당신 돈 2억이 필요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살고 계셨던 빌라가 시세로 1억이 되지도 않았고 그동안 빚 갚느라 모은 돈도 없었기에 2억이라는 돈은 넘사벽 같은 거였는데 결국 그것도 저희 아빠가 나서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들어주신 거였죠. 게다가 세입자를 끼고 계약을 했기에 세입자가 낸 보증금만큼도 까고 매매를 진행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대출을 끼고 매달 나오는 월세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아빠가 나서서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돈은 시아버님의 수익이 되었는데 실제로 시아버님이 매매한 그 구옥 아파트는 허름한 것과 달리 좋은 호재 소식에 나날이 집값이 올랐는데 1년 뒤엔 시아버님이 구매한 가격에 1억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 그 소식에 시아버님이 기분이 좋아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문제의 시작은 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되면서 생겨났어요. 집이 워낙에 낡아서인지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시아버님이 보증금을 많이 올려놓은 것도 문제긴 했는데 그러니 나중엔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하고 보증금도 빼줘야 하는 상황에 다음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면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시아버님이 저희 부부에게 SOS를 치더군요. 니들도 새들어 살고 있는데 차라리 내 아파트에서 살면 어쩌겠니? 시아버지 집이다 생각하고 니들도 이사 걱정할 것도 없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잖아. 네? 그래도 저희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맞춰주마. 나도 다른 세입자 들어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것도 싫고
니들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어. 그럼 저희한테 월세를 받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다음 집은 무리를 해서라도 전세 갈 생각이었는데. 그래? 그럼 전세를 해줄게. 보증금 2억이면 어떻겠니? 네? 그래도 돼요? 아버님 대출금 때문에 월세가 필요한 게 아니셨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대출이라는 게 좀 그래. 니들이 2억 정도 해주면 그냥 털어버리려고. 마침 내가 그때 받은 대출이 2억이 좀 넘는데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면 된다. 그 전에 갚던 대출도 다 끝나서 그 정도는 여유가 있어. 그럼 너희도 좋고 나도 좋고 됐지? 저는 시아버님의 제안이 나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2억 보증금에 9억이긴 하지만 아파트 전세니 생활권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고 결정했죠. 그래서 저희 살고 있던 집 보증금 1억과 1억 대출을 받아 5개월 뒤 시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아빠가 좋은 결정이라고 해서 더 안심이었어요. 그 아파트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재건축이기가 나오는 곳이야. 집값은 계속 오를 거고. 네 시아버지도 무리가 좀 되지만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나머지는 온전히 수익이 될 테니 나쁜 결정은 아니지. 게다가 니들도 이사 걱정 없고 그 돈으로 거기 전세는 나중엔 어림도 없거든. 설마 시아버지신데 니들한테 전세금 더 달라고 하진 않을 테니 이래저래 잘 생각했다. 대신 아빠가 거기 도배랑 문제 있는 곳 있나 점검해서 아는 사람한테 싹 리모델링 해달라고 할게. 정말? 그럼 나야 너무 고맙지. 이래저래 아빠한테 고마운 점이 많아. 그이도 마찬가지고. 사실 아버님이 아빠한테 그런 부탁했다는 거 알고 그이가 걱정을 많이 했어. 알지. 우리 사위 성품에 그럴 거라고 아빠도 생각했어. 그래서 아빠도 신경을 많이 썼고. 또 네 시아버지가 운이 아예 없진 않더라. 아빠도 살짝 불안하긴 했는데 거의 재건축이 확정되는 분위기야. 그래서 네 시아버지도 바라는 대로 노후자금 마련하고 니들도 그 덕 보면 서로 좋지. 고마워. 다 아빠 덕이야. 저는 진심으로 저희 아빠한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함은 저뿐만이 아닌 남편과 시아버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도 없더군요. 시아버님은 돈이 생기는 족족 저희 아빠한테 또 다른 투자 건물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무리를 해도 수익이 많이 나면 결국엔 그게 다 자신의 몫이란 걸 알았기에 더 거침이 없으셨죠. 그러다 잘 안 되는 일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아빠 탓하며 저한테도 엄청 눈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니네 아빠 말 듣고 투자 들어갔다가 손해를 많이 봤어. 네 아버지도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 에휴, 그 돈이면 내가 다른 데 넣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었는데 괜히 네 아버지 말 들어서 손해를 봤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며 제 심기를 건드렸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남편이 조율을 나섰어요. 왜 그걸 장인어른 탓을 하냐. 아버지가 투자하겠다고 했으니 일어난 일인데 괜한 말 하지 말라 등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줬는데 결국 남편 때문에 저는 입도 뻥긋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 자신감이 붙은 시아버님이 자기 혼자 몇 군데 투자를 한 것 같았고 그것들이 몽땅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아버님은 다시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도 남편도 알지 못했는데 똥줄이 타기 시작한 시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시더군요. 니들 사는 그 아파트가 시세가 많이 올랐어. 너 혹시 알고 있었니? 한 4억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 좋으시겠네요. 좋긴 뭐가 좋아. 니들이 전세 보증금을 더 올려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니들이 나한테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 네? 아버님, 그게 무슨... 상식선에서 아무리 내가 시아버지고 네가 며느리라도 거래는 거래다 이 소리지. 내가 많이는 안 불러. 2억 보증금 올려다오. 네? 2억을요? 아버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돈이면 집을 사죠. 얘가 뭘 몰라도 이렇게 몰라요. 서울에서 4억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 전세도 5억이 넘는다. 그렇다고 어디 경기도 외곽으로 나갈 거야?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여기 들어와 살라고 했던 건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시면 우리가 계약서를 정식으로 쓴 것도 아니잖아. 집주인 마음이지. 싫으면 나가. 지금 그 아파트 전세 보증금 시세가 얼만지 아니? 게다가 거긴 리모델링도 했잖아. 그럼 내가 1억은 시세보다 더 부를 수 있대. 나도 니들이 나간다고 하면 땡큐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니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데. 리모델링도 아버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빠가 저희 오래 살 것 같으니까 해주신 건데 아버님이 그걸 이용해서 돈 더 벌 수 있다고 저희 내쫓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가래? 나가기 싫으면 보증금 2억을 더 내. 그것도 싫으면 그래 월 200씩 월세를 내라. 아버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 이 집 들어오려고 대출 받았어요. 그럼 아버님한테 200 드리고 대출금 갚고 저희는 무슨 돈으로 살아요? 그건 그야 니들 문제지.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하니? 근데 니들은 둘이 벌고 나는 혼자잖아. 결국 내가 잘 살아야 너희한테도 좋은 거다. 잘 생각해보고 내일이나 모레엔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거라. 저는 시아버님의 통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잘 살고 있던 저희에게 전세로 들어오라고 꼬신 건 시아버님이셨는데 저렇게 딴소리를 하니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아버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남편도 이러는 법이 어딨냐며 자기 아버지랑 큰 소리를 내며 다퉜어요. 그런 모습은 연애할 때도 보지 못한 모습인데 남편도 참을 수 없는 화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나마 그때까지는 아이가 없어 다행이었는데 저는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그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친정아빠에게 전화해 SOS를 쳤고 보증금 2억으로 갈 수 있는 전세를 찾아달라고 했는데요. 저희 아빠도 제 말에 어이가 없다며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참으셨어요. 저희 엄마도 리모델링 환가까지 해서 받으라며 화가 많이 나셨는데 사위 생각해 참으려고 하셨고 저희 아빠가 알겠다며 기다려보려고 하셨는데요. 일단 시아버님에겐 이사 나갈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을 해놓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이없는 통보를 받고 이틀 뒤 나가겠다고 2억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시아버님은 제가 그럴 줄은 몰랐는 눈치였어요. 정말로 나가게? 아니, 갈 곳은 있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에 응해드릴 수 없어요. 아니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을 올려달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생판 모르는 집주인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이건 그냥 나가라는 소리죠. 그래서 나가려고요. 나 참,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냐? 다른 집들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손해볼 순 없잖아. 그리고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돈이 아깝니? 네, 아까워요. 저희 엄마는 리모델링 해준 값도 받아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리모델링을 하고 살래? 정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해. 제가 혹시 몰라 저 때는 녹음을 했는데요. 남편이 그 녹음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런 시아버지를 더는 보고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강요는 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 시댁 관할하는 일은 저랑 연관짓지 말아달라고 했네요. 그땐 차마 부자지간의 연을 끊으라는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핏줄을 끊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아빠가 연락을 주셨는데요. 아는 사람이 경매로 받은 30평대 9억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그냥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거기가 내가 알아보니 니들 회사랑도 가깝고 여기 생긴다고 해서 지금은 주택까지만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질 거다. 새를 살기보다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구입을 하는 게 나아. 부족한 자금은 아빠가 빌려줄게. 그럼 좋은데 그래도 되나? 다른 집주인도 네 시아버지랑 다르다고 부정할 수 없어. 아빠 아는 사람이 경매받은 거라 원하는 만큼 돈 좀 올려서 매매하면 그래도 그 시세보다는 좋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빠랑 한두 번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 그냥 이참에 집 사고 니들도 더 늦기 전에 아이 계획 세워라. 아빠가 볼 땐 애 키우기 좋은 동네야. 근처에 어린이집들도 많고 초등학교에 중학교까지 있더라. 그냥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집을 살 기회라고 생각해. 괜히 네 남편 바가지 긁지 말고. 바가지 안 긁어. 내가 우리 그이 많이 좋아하는 거 알면서. 지금도 그렇게 좋냐? 시아버지가 속을 썩여도? 그야 그건 시아버지가 그런 거고 내 남편하고는 별개지. 아무튼 그이랑 상의해서 전화할게. 근데 나도 아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이번에 진짜 많이 서러웠다니까? 이게 바로 집 없는 서러움인가? 저는 어쩌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별다른 고민 없이 아빠가 말한 그 집을 사고 싶었어요. 게다가 돈도 아빠가 빌려주신다고 하니 그것도 걱정을 덜었는데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하니 제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빌려주신 돈도 꼭 이자까지 쳐서 갚자고 했는데 저 역시 그러자고 했죠. 그래서 시아버님에게 집을 살 생각이니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빼달라고 통보했는데요. 시아버님이 저희가 집을 산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셨어요. 집을 산다고? 어디에? 니들 정말 어디 시골 구석으로 가냐? 아니요. 오히려 저희 회사 근처로 가요. 마침 저희 아빠가 좋은 집을 구해주셨거든요. 지금 사는 집보다도 넓고 환경도 좋아요. 그래? 아니 니들이 정 그렇다고 하면 알겠다. 그럼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주마. 원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 받아서 보증금을 빼주는 거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니? 아, 그러시죠. 하기사. 아버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미처 그 생각은 못했네요. 알겠어요. 그럼 되시는 대로 주세요. 저는 일부러 시아버님 심기를 건드리려 말을 좀 얄밉게 했어요. 그러자 저를 노려보시며 잔소리를 하고 싶어 입을 달싹이던 시아버님이셨는데 자기도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이 있으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보증금 받으면 당신한테 주라고 하고 이사부터 가라고 했는데 저희가 살던 집 리모델링해 놓은 것이 너무 아까워 그걸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알겠다고 하고 남편과 이사를 갔는데 저희 아빠가 사람들을 시켜 그야말로 정말 원상복구를 하셨어요. 누가 보면 저게 무슨 돈지랄이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 아빠는 돈보다 시아버님의 행태가 괘씸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때마침 시아버님이 소문을 듣고 저희 아빠가 투자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걸 받아줄 저희 아빠가 아니셨어요. 참고로 저는 엄마 성격을 닮았는데 저희 아빠가 뒤끝이 좀 길거든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복수는 꼭 성공해야 성미가 풀리셨는데 그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고 선을 딱 그었다고 하셨어요. 아니 사돈,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죠. 우린 가족인데. 아, 그래서 애들 그렇게 내쫓으셨습니까? 가족인데? 제가 언제 내쫓았습니까? 사실 서운하기로 따지면 저도 그래요. 거기에 사돈께서 개입을 하셔서 저만 이상한 사람 되고 며느리랑 서먹하잖아요. 아니 저도 여유가 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냥저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뭐라고요? 그런 일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살려달라는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꼴이죠. 지금 말 다 했습니까? 내가 언제 살려달라고 구걸을 했다는 겁니까? 돈 좀 있으면 사람 우습게 봐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제가 언제 구걸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제가 손해보더라도 애들이 걱정 없이 사는 게 먼저인 사람입니다. 그게 부모 아닌가요? 저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일같이 안 하니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이나 보자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은 제가 알아서 살 길 열어줄 테니 애들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부양하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당신 이러는 거 선 넘는 거야. 알아? 당신? 지금 끝까지 볶아보자는 거야. 이렇듯 두 분이 목소리 높여 싸우셨다고 했는데 저런 일까지 있었으니 저는 더더욱 시아버님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죄했는데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엄마가 자네가 사과할 일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일 진짜 많아.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이제라도 걱정 말고 편히 살아. 우리는 자네랑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제일 큰 복이네. 안 그래요 여보? 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맞다며 제 남편 등을 팡팡 치셨어요. 그러면서 자네가 정 마음이 그렇다면 나랑 종종 목욕도 가고 산에도 가고 놀아줘. 다른 사람들은 사위랑 골프도 치고 뭐 낚시도 가고 그런다는데 나는 그런 건 별로고 자네랑 산이나 가고 목욕이나 하면 딱 좋겠어. 라고 하셨는데 저희 남편이 좋다고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라 했어요. 그렇게 가끔 주말엔 저랑 남편은 친정을 다녀오기도 하고 이젠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 다른 때보다도 더 안정감 있게 생활을 이어갔는데 마음이 편해서인지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 사이 시아버님은 집이 원상복구된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자기 집을 훼손했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아니 언제는 리모델링 해달라고 했냐며 원상복구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저희가 정말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맞받아치셨는데 어느 세입자가 그런 분쟁이 있는 집을 들어오고 싶어 할까요? 우선 그런 문제를 떠나 집 상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오겠다는 사람들도 집을 보곤 마음을 바꾸는 듯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받을 돈은 받아야 하기에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 신청을 넣었는데요. 그게 저희 쪽에서 2억을 입금한 날로부터 2년이 된 후의 일이었어요.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러자 정말 궁지에 몰린 시아버님은 잘못했다며 자기 사정을 봐달라고 빌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따로 투자한 투자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그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끌어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거래가 되지 않았고 나중엔 그 아파트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 너무 헐값에 넘어간다며 자기를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도와드릴 능력도 생각도 없었죠. 저는 이미 친정아빠한테 큰 빚을 지고 이사를 했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시아버님을 도와드리겠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또 저희 아빠를 찾아가 빌고 또 빌며 도와달라고 한 모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빠는 뒤끝이 아주 긴 사람이에요. 한번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이 설령 가족이라도 안 보는 스타일이셨죠. 그러니 사돈 나부랭이 정도는 아주 손쉽게 거절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팽당한 시아버님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아파트면 아파트, 살고 있던 빌라까지 모두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텔 장기 투숙을 하며 또 이래서 빚만 갚는 신세가 되셨는데 제가 어림도 없으니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모든 경제권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받지 않는 한 융통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결국엔 원망의 소리만 잔뜩 하시고 나가 떨어지셨어요. 그렇게 생사도 모르고 지낸 세월이 5년이 넘었죠. 저는 그 사이 두 아이 엄마가 되었고 친정엄마 도움을 받긴 하지만 회사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어 퇴사를 했는데 저도 아빠 딸이니만큼 제가 못 벌어도 수익이 나을 수 있는 준비는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아주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남들 적금 부을 때 저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꼬마 건물에 투자를 했죠. 그 덕에 외벌이를 하는 동안에도 큰 어려움 없이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병원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이 일을 하시다 다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빚 때문에 쉬지 못하시고 무리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모른 척 하고 싶었어요. 매몰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일로 또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선택하라고 했죠. 효자로 살든 제 남편, 저희 아이의 아빠로 살든 그 선택을 존중해 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고민할 것도 없다며 시아버님을 외면했어요. 그러자 그게 꽤나 충격이셨는지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서 남편에게 네가 어떻게 너를 낳아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게 다 그 망할 년이 시킨 거지? 너 그렇게 여자 치마폭에 쌓여 살면 늙어서도 굽실거리고 살아야 해. 남자가 말이야. 여자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살면 그게 어디 사내 새끼야? 그러지 말고 너 그냥 버리고 나랑 다시 같이 살자. 지금 네가 나 안 도와주면 나는 죽어. 이런 술 주정을 한 것 같았는데 그날 이후 남편은 자기 아버지 번호도 차단해버리고 더 단호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리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라도 처자식을 버리고 자기랑 살자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삭히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다며 자기는 이제 고아라고 생각하고 저랑 저희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대신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볼 것 없이 거제도에 있는 신우를 챙기며 살자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저희는 서로 왕래도 자주 하며 가깝게 지냅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젠 여기가 아가씨 친정이에요. 사실 진작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가씨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싫은 사람하고도 안 보기로 했으니까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편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알겠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신우가 그 먼 곳에서도 자주 올라왔어요. 결혼식에 참석 못한 그날에도 남편 통장에 두둑한 축의금을 입금한 신우였는데 내가 그 돈 돌려주자고 하니 자기도 결혼할 때 오빠한테 그만큼 받았다며
안 받겠다고 한 신호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아버님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는데 무엇보다 신우랑도 제가 잘 맞아서 거의 언니 동생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요. 저는 보증금 반환 신청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2억을 모두 받았고 집도 사고 보기 싫은 시아버지랑 연도 끊고 남편이 그렇게 마음으로 그리워하던 동생하고도 다시 왕래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지금보다 뭘 더 바라겠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뒤로 제 취업에 성공해 맞벌이로 살고 있는데요.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집 대출금도 어느 정도 다 갚았고 돈도 꽤 모아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 하고 싶은 것도 시원하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돈이 돈을 번다고 그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처음 돈을 모으기가 힘들지 그 돈이 모이니 이자도 생기고 투자 후 수익도 생기며 생활이 한층 나아졌는데 제가 그래도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많이 물려받아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에게 더 잘하며 지금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이유이자 목표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친정아빠 돈은 앞으로 더 갚아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떼먹을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이건 평생 두둑한 이자까지 합쳐 갚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보다 더 잘해드릴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내가 지켜야 할 식구들 잘 챙기며 남편과 시누이가 어릴 때 못 누린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시아버님의 연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오지 않고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날 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